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소아의 양성뇌전증에 대한 설명과 소아 뇌전증 환자에서 항경련제를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신경과 교수하고 있는 조재서라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꼭 중요한 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붙이기는 하지만 이게 절대 똑같은 하나의 질병 또는 증후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뇌전증이라고 대부분은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여러분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이 아이가 어떤 종류의 뇌전증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약을 고르고 언제 약을 끊을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지 고민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사실 아는 것이 내 아이의 예후나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엔 이 세부 분류가 치료 반응, 약물 선택, 예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진단과 추적 관찰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전증이 대체 왜 생기는지,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사실 다양한 원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도 다 다른 거고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유전자 이상, 아니면 뇌종양과 같은 뇌 구조적 이상, 내지는 자가 면역 질환, 감염 같은 선행하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대부분 원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아직 다수의 뇌전증 환자에서는 뚜렷하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물론 뇌세포의 비정상적인 전기적 신호 전달로 인해서 경련이 발생하지만 이게 왜 비정상적인 신호가 발생하는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이거는 아직 현대과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성 롤란딩 증후군은 어떤 병인가요? 양성 롤란딩 증후군, 영어로는 비나인 롤란딩 에필lep시는 소아 뇌전증에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교적 가장 흔한 뇌전증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소아에서는 굉장히 발병 나이가 중요합니다. 어른들에서는 20대, 50대, 40대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언제 발병했냐에 따라서 이 분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양성 롤란딩 증후군은 일반적으로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아주 어리게는 2세, 아주 많게는 12세에 발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나이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양성 롤란딩 뇌전증이 맞는지 일단 고민을 1차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양성 롤란딩 증후군, 뇌전증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이제 소발장 뇌전증, 양성 롤란딩 증후군 이런 모든 거는 소위 말하는 자가 소멸성 뇌전증, 양성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가 소멸성이란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예후가 매우 좋다 이렇게 일단 분류가 되는 것이고 치료를 물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없어지는 형태의 뇌전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성 롤란딩 뇌전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련은 수면 중에 나타나고 일시적으로 안면 근육이 떨리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침을 흘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로 수면 중에 나타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양성 롤란딩 뇌전증은 일어나 있을 때는 잘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뇌파도 수면 뇌파가 이상이 있고 깨어 있을 때는 괜찮은 형태를 보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신에 이제 진단된 절반 정도의 환자가 그냥 안면 근육만 떨리고 이상한 소리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전신발작,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몸을 다 부르르 떨고 침을 흘리고 소변을 보고 하는 경련이 발생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소발작이 아닌데 양성 롤란딩이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꼭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련의 지속 시간은 5분을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5분이 넘어간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은 진단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밤에 생겼는지, 몇 살에 생겼는지, 발달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뇌파 검사입니다. 뇌파 검사를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뇌파 검사를 할 때는 대부분 수면 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면 뇌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병원에 따라서는 수면제를 줘서 재우는 경우도 있고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는 아침에 잠을 좀 덜 재우고 와서 자연 수면으로 뇌파를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면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병원에서 자연 수면을 택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자연 수면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은 거는 절대 아니고요. 사실 결국에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수면 뇌파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면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이 되고요. 수면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게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8시간 정도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소량의 약을 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아무래도 호흡 저하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병원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머리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뇌파를 붙이는 건데, 양성 롤란딩 증후군의 특징이 여기 파란색 내지는 주황색으로 된 뇌 쪽에서 이상소견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머리를 그냥 십자가로 놨을 때 십자가에서 가로로 질러가는 부분에서 이상뇌파가 보이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자다가 깨서 침 흘리고 입을 오물거리고 손을 떨고 이제 국소발작을 하는 건데요. 이런 형태의 경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을 할 때 그럼 MRI를 대부분 이제 찍자고 하셔서 찍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지. MRI는 양성 롤란딕이라고 정말 확신이 있다면 사실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 MRI 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가 항경련제를 먹어야 되는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양성 롤란딩 뇌전증, 자가소멸성 뇌전증, 그러니까 스스로 없어지는 뇌전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경련 없이 잘 성인기로 이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련이 빈번한 경우, 전신대발작이 관찰되는 경우, 낮에도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 또 인지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는 항경련제 투약이 추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양성 롤란딩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성 롤란딩이라고 아마 진단이 되셨으면은 트리렙탈이란 약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라미탈, 케포라, 올필, 파이콤파 등 다양한 항경련제도 반응을 잘해서 어떤 약물이 더 효과적인지는 정해져 있진 않고 그 뇌파나 아이의 상황, 또 부작용 이런 것들을 따라서 아마 담당 교수님께서 잘 결정을 해주실 겁니다. 과연 이제 아이들 예후가 어떤가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양성 롤란딩 환자들은 평생에 15번 이내에 경련을 하게 됩니다. 아주 많이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하고 아이가 뭔가 치료를 하는데도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처음에는 양성 롤란딩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최종적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의 데이터인데요. 한 4분의 1 환자에서는 약물을 쓰지 않고도 그냥 좋아졌고요. 90% 정도의 환자에서는 2년 정도 쓰다가 약물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약 하나를 쓰고 적정 용량에 도달한 경우에는 치료 이후에 경련을 경험하지 않을 정도로 예후가 매우 좋은 형태의 뇌전증입니다. 이거는 한국 데이터를 저희가 예전에 연구한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뇌파도 계속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찍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발병 이후 4년 뒤에 정상화가 되고요. 12세 정도에 정상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5세에서 9세 사이에 발병을 했으면은 저희가 2, 3년 정도 치료를 하고 이제 약을 끊어보는데 계속 뇌파가 이상한 경우는 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4년 정도가 되면은 약을 충분히 끊어볼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비정상 뇌파가 지속되는 기간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어린 나이에 발병할수록 조금 더 다른 병일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더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유전이 되는가? 또 25% 정도의 롤란딩 뇌전증 환자들은 가족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전 경향을 있다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어떤 유전자가 유전이 돼서 병을 일으키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 롤란딩 환자로 이제 컸어도 내 아이한테 물려줄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병은 치료가 잘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소아뇌전증은 절대 부모님의 잘못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냥 발생하는 병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환자분께서 물어보시면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